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오랫동안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요. 저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깊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현재까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거는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획책된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박근혜한테 뇌물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이 특검과 검찰의 인식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고요. 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니까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손해를 입은 그것에 이제 분노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브리핑 드리는 이유는 5일자 조선일보에요. 관련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읽고 또 한 번 뚜껑이 열려서 그러니까 자꾸 이재용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그 잘못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도 있고 세월호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 이재용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도대체 이재용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가 지금 다글다글 갈립니다. 우선 조선일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3년 동안 뭘 했기에 삼성물산 수주잔액 10조 원 증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물산이라는 이름이 보통 무역회사에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삼성물산은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닙니다. 2015년에 합병을 하기 전에 예전 삼성물산은 무역 부분도 있었고 건설 부문도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야를 사업으로 영위했던 회사죠. 특이하게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삼성건설이 아니고 삼성물산이에요. 삼성건설이라는 회사는 따로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2015년에 이재용이 삼성전자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죠. 당시 제일모직은 에버랜드하고 패션을 사업 부문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계 기업 역사의 희대의 코미디로 남을 놀이동산하고 건설회사를 합병하는 황당한 짓을 삼성이 한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고요. 당연히 현재 삼성물산은 4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무역, 패션, 놀이동산. 이제 전혀 시너지가 날 수 없는 4개를 합쳐놓고 삼성은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건 이재용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 합병을 한 거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 주장대로요. 건설, 무역, 패션, 놀이동산을 합쳐서 시너지가 난다면 이 회사가 한 회사니까 당연히 시너지를 관리하는 대표 CEO가 있어야 됩니다. 사장이 한 명이 있어야 이 4개 부분을 통합해서 조율하고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를 총괄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물산은 그런 CEO가 없어요. 삼성물산은 대표이사 사장이 무려 3명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장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4명인 황당한 회사입니다. 시너지가 난다고 뻥을 쳤는데 정작 이 회사 4개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회사 사장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치훈 사장이라고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조금 알아둘만 해요.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건설부문 사장입니다. 김신 사장 역시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은 무역부문 사장입니다. 김보영 사장 역시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리조트 부문 사장,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 놈의 회사가 대표이사 사장이 3명입니다. 그리고 다 다른 부문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로는 등기가 안 돼 있지만 패션 부문 사장이 이서현입니다. 이재용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서현은 대표이사가 아닐 뿐이지 이서현이 대표이사만큼 파워가 없겠습니까? 오너인데 훨씬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삼성물산은 패션, 건설, 놀이동산, 무역 그냥 4개의 전혀 다른 회사를 억지로 붙여놨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들 말로는 4개를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서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둥 어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시너지를 조합하는 총괄하는 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랜드하고 건설회사하고 붙여서 시너지가 안 나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4개 분야를 다 따로 놔두고 다 다른 사장들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다룬 그 기사 분야는 이 4개 분야에서 건설 분야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래요. 원래 이제 이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레미안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이제 연말에 수주 잔액 기준으로 하면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요 3개가 업계 1위를 다투는 톱 건설 회사들이거든요. 2013년까지 삼성건설은 여전히 톱3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에요. 제가 아까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최치훈 사장이 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해요. 이때부터 주택부문 중심으로 수주가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천천히 계속 말씀을 드리겠어요. 조금만 더 뉴스를 따라가 보면요. 삼성물산이 2014년에 딱 재개발 현장 수주를 부산 온천사구역 딱 한 건만 수주를 합니다. 1년에 딱 한 건이요. 2015년에는 신반포 3차 사업 딱 한 건 수주합니다. 2016년에는 아예 수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13년 수주 잔액이 41조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3년 만에 10조 원이 줄어들어서 31조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6대 건설사 중에 수주 잔액이 10조 원이나 격감한 회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고요. 그럼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야죠. 갑자기 삼성물산 실적이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느냐. 최치훈이 취임하자마자 수주 잔고가 뚝 떨어졌는데요. 이러면서 작년에 합병한 이후에 무려 1670명의 노동자가 해고가 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장은 이거죠. 실적이 떨어졌으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단순히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일시적으로 불황을 겪어서요. 수주도 줄었고 실적이 나빠져가지고 노동자들을 잘랐다. 이런 일반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 한 대목만 더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윤호 동부증권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의 이 사태가 오게 된 이유는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다른 건설사와 달리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삼성물산의 전략적인 실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5년에 그 최경환이 부총리로 있을 때 빚내서 집 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건설 경기가 잠깐 호황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최경환은 그때 그랬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었어요. 모략하지 마세요. 예, 제가 가끔 최경환을 브리핑에 등장시켜야 되겠는데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때 최경환이 본인은 부인하지만 빚내서 집 사라고 난리를 쳐서 건설회사 실적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때도요. 삼성물산만 유난히 2015년에 수주를 안 해요. 그래서 이해에 건설 부문 실적이 토목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32%, 주택 매출이 9%가량 줄어듭니다. 다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삼성이 왜? 그냥 정부 발주공사 중에 되게 별 힘 안 들이고 수주할 수 있는 것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삼성이 안 했어요. 이 수주를 안 받아요. 그래서 2015년에 실적이 박살이 난 겁니다.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돈 벌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요. 최치훈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계속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3년 말에 지금 삼성물산을 이끄는 최치훈 사장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 최치훈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재용이 끔찍이 아끼는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건설부문에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삼성 SDI에서 커서 삼성카드에서 사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금융 이쪽을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이 사람을 갑자기 2013년에 건설 부문으로 사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성물산 실적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최치훈이 건설을 잘 몰라서 비전문가를 사장으로 내세워서 건설 부문 실적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물산 건설 분야 실적이 안 좋아졌다면 최치훈을 교체를 했겠죠. 아니면 책임을 물렸겠죠. 근데 이재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치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 차기 후보로 제일 유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연봉이 지금 20억 4천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건설부문 CEO 중에 연봉 킹입니다. 삼성물산의 다른 부문 사장을 맡고 있는 김신, 김봉영 이 두 사람도 연봉이 1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적 박살내고 있는 최치훈은 거의 2배를 넘게 받습니다.
그리고 3년째 국내 연봉 킹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실적을 이렇게 박살을 냈는데 예. 왜 계속 사장을 하고 왜 계속 이재용 측근이고 왜 저렇게 연봉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 2013년 말 최치훈이 사장으로 들어오자마자요. 삼성은 수주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일부러 수주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최치훈이 무능해서일까요? 예. 저는 여러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일부러. 최치훈이 3년간 건설을 말아먹고도 승승장구하는 건 그게 이재용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예. 일부러 삼성물산 실적을 박살을 내려고 이재용이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측근인 최치훈을 거기에 배치를 한 거고요. 최치훈이 맞자마자 건설이 박살이 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 실적이 박살나는 걸 보고 이재용이 최치훈한테 잘하고 있어, 더 박살내, 저는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오너가 자기가 거느린 계열사 실적이 박살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오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는요. 이재용은 제일모직 주가가 최고조일 때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가 최하일 때 이때 합병하는 게 이재용한테 제일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2013년부터 최측근을 삼성물산에 박아서 일부러 수년째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떨어뜨렸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일부러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수주할 수 있는 공사조차도 다 거부하면서요. 최치훈은 이 양아치 짓을 오로지 이재용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수주잔고가 쭉쭉 빠지면서 1,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를 해버린 겁니다. 관련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에요.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소송이었는데요.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조작해서 일부러 주가를 낮췄다. 그러므로 삼성물산이 이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손실을 본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판결이었어요. 제가 판결문 일부를 고스란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 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조차도 삼성물산이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이 주가 조작의 양아치 짓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감독 이재용, 주연 최치훈, 연봉 수십억씩 받아 처먹는 놈들이 이런 주가 조작을 한 거죠. 일부러 수주할 수 있는 수주를 안 하고 실적을 찌그러서 이재용한테 이익이 되도록 했다. 이것도 열받는데요. 그러니까 지들이 일부러 회사 실적을 찌그러뜨린 다음에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1670명의 노동자를 해고를 해요. 이 노동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잘린 겁니까?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치고 뭐 어쩌고 이재용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만 이 1670명의 노동자들은 내부적으로 자기 회사에 충성을 다했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서슴없이 자르는 겁니다. 이게 이재용의 본 모습인 거죠. 그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맘마이스에 나갔을 때 정영진 체육 두 사회자님께서 예. 저보고 왜 그렇게 삼성을 싫어하냐고 질문을 하시던데 제가 어떻게 삼성을 안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자의 삶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 파렴치한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기업이 확실한 오너의 지배력이 있어야 네.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용을 위하는 것이 곧 삼성 전체를 네. 위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우리가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나라에는 몇 개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을 저는 미워하고요. 삼성에 저지른 나쁜 짓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물산 수주잔고가 박살이 났고요. 무려 1670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재용 이 범죄자가 그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기를 바라는 열망이 새삼 샘솟아서요. 오늘은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예, 1600명이라고 하셨죠? 네.
1600명은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요. 이 정리해고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건설 부문에 있던 이 사무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분들이 해고되고 나면 아마 재취업 비율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지금 뭐 명예퇴직금 조금 받으신 거 가지고 버티면서 또 뭐 치킨집 하실 생각을 하고 있으실지 재취업이 될지. 그러니까 사회적 생명이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 짓을 이렇게 태연히 하니까요.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멀쩡한 기업을 걸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설례가 또 있었죠. 외환은행. 그렇죠. 네. 네. 론스타한테 네. 싸게 팔려고. 싸게 넘기기 위해서요. 황당한 일들입니다, 이게요.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 아닙니까? 화이트 칼라의 중범죄죠.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중범죄들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거나 해서 걸리면 굉장히 처벌이 심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서울고법의 판결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재용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거의 없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주주들에게 한 700억 원 정도를 물어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재용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용이 살고 있는 형은 이 혐의가 아니고 박근혜한테 뇌물을 줬다는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 화이트 칼라의 중범죄들, 경제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정말로 절실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답답합니다.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브리핑 드리는 이유는 5일자 조선일보에요. 관련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읽고 또 한 번 뚜껑이 열려서 그러니까 자꾸 이재용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그 잘못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도 있고 세월호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 이재용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도대체 이재용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가 지금 다글다글 갈립니다. 예. 우선 조선일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3년 동안 뭘 했기에 삼성물산 수주잔액 10조 원 증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이 물산이라는 이름이 보통 무역회사에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예. 삼성물산은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닙니다. 2015년에 합병을 하기 전에 예전 삼성물산은 무역 부분도 있었고 건설 부문도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야를 사업으로 영위했던 회사죠. 특이하게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삼성건설이 아니고 삼성물산이에요. 삼성건설이라는 회사는 따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를 2015년에 이재용이 삼성전자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죠. 예. 당시 제일모직은 에버랜드하고 패션을 사업 부문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계 기업 역사의 희대의 코미디로 남을 놀이동산하고 건설회사를 합병하는 황당한 짓을 삼성이 한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고요. 당연히 현재 삼성물산은 4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무역, 패션, 놀이동산. 네. 이제 전혀 시너지가 날 수 없는 4개를 합쳐놓고 삼성은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건 이재용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 합병을 한 거다. 예. 이런 멍멍이 소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 주장대로요. 건설, 무역, 패션, 놀이동산을 합쳐서 시너지가 난다면 이 회사가 한 회사니까 당연히 시너지를 관리하는 대표 CEO가 있어야 됩니다. 사장이 한 명이 있어야 이 4개 부분을 통합해서 조율하고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를 총괄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물산은 그런 CEO가 없어요. 삼성물산은 대표이사 사장이 무려 3명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장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4명인 황당한 회사입니다. 시너지가 난다고 뻥을 쳤는데 정작 이 회사 4개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회사 사장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치훈 사장이라고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조금 알아둘만 해요.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 사람이 건설부문 사장입니다. 김신 사장 역시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은 무역부문 사장입니다. 김보영 사장
역시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리조트 부문 사장,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 놈의 회사가 대표이사 사장이 3명입니다. 그리고 다 다른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오랫동안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요. 저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깊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현재까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거는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획책된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박근혜한테 뇌물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이 특검과 검찰의 인식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고요. 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니까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손해를 입은 그것에 이제 분노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